자, 6강에서는 리액트 훅이라는 걸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자, 훅은요, 사실 저희가 이미 사용을 하고 있었어요. use state, 리액트 훅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훅이라는 거는 자, 우선은 컴포넌트는 클래스 컴포넌트, 함수 컴포넌트가 있죠. 훅은 원래 사용됐던 이 클래스형 컴포넌트에서 함수형 컴포넌트가 나오게 되면서 16.8 버전 이상에서만 쓸 수 있고요. 리액트 16.8 버전, 현재는 18 버전입니다. 그리고 함수형 컴포넌트에서만 사용을 할 수 있게 제공되는 기능이에요. 자, 이 훅이 추가되면서 리액트가 여러분 비교적 쉬워졌어요. 비교적. 원래 초창기 나왔을 때는 모두가 경악할 만큼 이런 훅이라는 것도 없었고 함수형 컴포넌트라는 것도 없어서 이 자유로운 클래스 컴포넌트로 값을 막 처리하는 굉장히 막 복잡한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 16 버전 이상에서 새롭게 이제 추가된 기능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함수형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자, 함수 컴포넌트에서 사용되는 기술들이 훅입니다. 자, 근데 훅의 종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 우리는 한 가지 훅을 봤죠. 가장 중요한 use state. 자, 근데 use state 이외에도 각각이 사용될 수 있는 기능이 엄청나게 많아요. 제가 봤던 것만 열 몇 가지가 넘어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 처음부터 다 외우기보다는 일단 여러분이 개발하는데 필요한 훅이라고 하면 무조건 두 가지가 포함이 됩니다. use state와 use effect. 자, 이거 두 개만 일단 이 훅의 사용 방법만 알더라도 기본적인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데 기술적인 부분들은 거의 다 만들어낼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훅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이외에도 엄청 많다. 자, 리액트 훅은 클래스형 컴포넌트가 사용할 수, 그러니까 함수형 컴포넌트가 클래스형 컴포넌트의 기능을 쉽게 쓸 수 있게끔 제공을 해줍니다. 자, 이미 쓰고 있었는데 한번 뭐 다시 보는 거죠. 자, 훅의 규칙이 있어요. 최상위에서만 훅을 호출해야 한다, 훅을 선언해야 된다 라는 뜻인데요. 최상위라는 거는 자, 함수 최상단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함수 아래에서 여러분이 훅을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제가 여태까지 훅을 만들면서 어떤 이벤트 안에서 use state 이런 거 선언한 적 없죠. 이 이벤트 안에서 이거 use state를 만들거나 이런 적이 없었죠. 여기다 선언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항상 최상위에다가 여러분이 훅을 선언을 하게 되면은 여기 말하는 거죠. 그러면 순서를 보장을 해준다 이겁니다. 동일한 순서대로 훅이 만들어져 나가기 때문에 훅이 호출되는 것이 보장이 되고, 반복문, 조건문, 뭐 중첩된 함수 내에서 훅을 실행하시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최상위에서만 만든다. 자, 훅을 한번 구경을 해볼까요? 이거는 이미 알죠. use state는 대표적인 훅입니다. 자, 배열을 반환을 시켜주는데, 첫 번째 요소는 현재 스테이트 값, 그쵸? 그다음 두 번째 요소는 상태를 변경하는 세터를 반환해서 우리가 이렇게 사용을 했는데요. 자, 훅은요, 반환해주는 어떤 값이 객체일 수도 있고 배열일 수도 있고 일반 뭐 스트링 값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각각 훅에 맞춰서 훅을 이제 사용을 했을 때 실행되는 결과들, 여기 선언되는 결과들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자, 그래서 정리라는 걸 꼭 해두시면 좋겠고, 이걸 한 번에 다 외우기가 여러분 힘들기 때문에 맨날 만져야지 외워질 거 아니에요, 그쵸? 정리 잘 해두시고, 이제 여러분이 훅 같은 걸 찾아보고, 이 훅은 뭐 객체를 반환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해주는 과정이 좀 필요합니다. 자, 얘는 이미 우리가 사용을 했으니까 좀 넘어가고, 자, 두 번째로 이제 알아두셔야 되는 훅이 use effect라는 훅이에요. 엄청나게 중요한 친구입니다.
자, 유즈 이펙트라는 이 훅 자체는 이펙트 함수의 첫 번째 매개 변수에는 실행시킬 콜백 함수가 들어가요. 두 번째는 값에 따른 렌더링 값 배열이 들어가는데요. 자, 이 매개 변수부터 보면은 유즈 이펙트라는 훅 자체는 생김새가 여러분 이렇게 생겼어요. 펑션 들어가고 그 다음에 배열. 생성할 당시부터 이렇게 들어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첫 번째 매개 변수에는 실행시킬 콜백, 두 번째는 어떤 배열이 들어간대요. 자, 이 유즈 이펙트 함수의 이제 기능 중에는 반환을 여러분 받지 않고요. 이 유즈 이펙트 함수의 기능은 리액트 컴포넌트의 라이프 사이클을 대체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자, 얘가 조금 여러분 이해하시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자, 라이프 사이클이라는 거는 언제 만들어져서 언제 소멸되는가, 자, 이런 것들을 말하게 되는데, 어플리케이션에서 여러분 라이프 사이클은 굉장히 어떤 어플리케이션이 되든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합니다. 다만 내용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뭐 다루지 않는 것도 뭐 있는 것 뿐인데, 이 라이프 사이클을 알아야지 얘가 언제쯤 사라지기 때문에 내가 어떤 작업을 하면 되겠다, 얘가 언제 생성되기 때문에 여기서 초기값을 뭐 지정하면 되겠다,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나 리액트는 이 라이프 사이클 모르면 나중에 무한 렌더링에 빠지는, 그냥 화면이 계속 돌아가요. 이런 작업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게 되는데, 뭐 다시 나왔네요. 렌더링을 발생시키는 요인. 이건 조금 이따 다시 봅시다. 자, 리액트 컴포넌트가 딱 생성되는 시점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마운트가 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컴포넌트가 생성된다, 그럼 마운트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운트가 된 이후로 나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컴포넌트가 사라진다, 이거는 다시 리렌더링을 거쳐서 다시 그리는 작업이 되겠죠. 그 사라지는 시점을 언마운트 된다라고 표현을 해요. 자, 마운트는 컴포넌트가 생성되는 시점, 언마운트는 컴포넌트가 사라지는 시점, 그리고 마운트가 된 이후다. 애프터 마운터라고 하면은 마운트가 생성되고 나서 그 이후의 시점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유즈 이펙트는요, 유즈 이펙트만 사실 보시면은 이 라이프 사이클 이해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원래 여러분이 공부를 제대로 하려면 무조건 클래스형 컴포넌트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클래스형 컴포넌트 기준으로만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일단 구경을 해 볼 건데요. 자, 생성될 때 생성이 됐다, 마운트 됐다라고 표기를 하죠. 제거가 된다, 언마운트 된다라고 표현을 해요. 컴포넌트가. 그리고 생성된 이후부터, 생성에서부터 제거될 때까지 이 안에서 우리 다시 어떤 그 내용들이 바뀌는 그런 작업들이 일어나겠죠. 자, 생성될 때는 컨스트럭터, 그러니까 생성자가 호출된 이후부터 이제 마운트 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생성된 이후에 초창기, 생성이 되고 난 이후에 렌더링을 거치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컴포넌트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화면을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어떤 필요한, 자, 리액트 돔 및 뭐 래프 업데이트라는 거는 아래에서 만들어진 이제 화면 그린다라는 뜻이에요. 네, 화면을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디드 마운트라는 어떤 작업을 실행하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자, 여기에서 이 가로로 생성 주기를 한번 보시면 생성된다, 그 다음에 화면을 그린다, 그 다음에 리액트 돔 같은 것들을 처리하게 된다, 그리고 특정 함수를 실행한답니다. 그리고 특정 함수를 실행한다, 그리고 특정 함수를 실행하게 된다. 자, 업데이트 될 때도 한번 보면은 화면이 이제 업데이트가 되는 거죠. 만들어진 컴포넌트 부분이 이제 업데이트가 될 때, 자, 그때는 프롭스가 변경이 되거나 set 스테이트로 스테이트 값이 업데이트가 되거나, 그 다음에 뭐 좋은 기능은 아니지만 강제 업데이트를 시켜버리는 기능도 있어요. 강제 업데이트 기능을 시킬 때 렌더링이 다시 실행된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처음에 컴포넌트가 이제 함수형 컴포넌트가 딱 생성이 되고 나서 컨스트럭터를 지나겠죠? 그 다음에 자동으로 렌더링을 한번 시켜요. 그 다음에 화면을 그려요. 자, 마찬가지로 set state를 여러분이 호출하게 돼요. 렌더링을 거치고 화면을 그려요. props가 변경되게 돼요. 렌더링을 거치고 화면을 그리게 돼요. 자, 이 생명주기가 조금 어려우실 텐데 그러니까 props랑 state 값이 변경이 되면 아래와 같은 그림으로 일단 따라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제거될 때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컴포넌트가 사라질 때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아래에 그려진 이제 이 함수는 여러분이 클래스형 컴포넌트에서 컴포넌트 did mount라는 함수를 오버라이딩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컴포넌트 did update라는 함수를 오버라이딩 할 수 있다는 뜻이고, 컴포넌트 will unmount라는 함수를 오버라이딩해서 선언을 하실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런 함수들이 만들어져 있을 때 생명 주기가 어떻게 되냐? 생성이 된다, 렌더링을 거친다, 화면을 그린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컴포넌트 did mount를 실행시킨다 가 됩니다. 자, 스테이트가 업데이트 됐을 때 렌더링을 한다, 화면을 그린다, 그 다음에 컴포넌트 did update라는 메서드가 있으면 이 메서드를 실행하게 된다요. 제거될 때 아무것도 안하고 컴포넌트 will unmount라는 메서드가 있으면 컴포넌트가 사라지는 시점에서 이 함수를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니셜라이저가 did mount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소멸되는 게 will unmount라고 보시면 되고, 중간중간 체인지 되어 갈 때는 이 did update라는 함수가 실행된다 이거죠. 자, 이 함수는 원래 이 세 개는 클래스형 컴포넌트에서 사용을 하는 거였어요. 함수형에서는 사용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기능을 쓸 수 있게끔 해주기 위해서 누구를 제공을 해주냐? use effect라는 훅을 제공을 해줘요. 자, 조금 더 공부를 해보면 use effect는 완벽하게 이 세 가지를 호환시킬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완벽하게 이 세 개를 호환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리고 실제로 이 라이프 사이클을 100% 따라간다라고 이제 만들어 놓은 건 아니지만 거의 비슷하게 동작을 시켜낼 수가 있습니다. 거의 비슷하게. 자, 밑에다 제가 적어놨어요. 컴포넌트가 마운트 되고 첫 번째 렌더링이 마치면 호출되는 메서드다. 이거는 클래스형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컴포넌트 did update, 스테이트가 변경되거나 props가 변경된 이후에 실행되는 메서드다. 그 다음에 will unmount는 컴포넌트가 다시 리렌더링 되기 직전에, 그러니까 unmount 사라지고 다시 만들어지기 직전에 실행되는 메서드가 unmount입니다. 자, 이거 이외에도 사실 몇 개 더 있습니다. 4개인가 5개가 더 있는데, 자, 그것까지는 사실 몰라도 되기는 하더라고요. 주로 사용되는 애들이 이 3개가 되고, 자, 더 이제 이 이외에도 실행되는 함수들이 더 있기는 있다. 한번 공식 홈페이지 들어서 간단하게 보세요. 간단하게 공식 홈페이지에서 리액트 컴포넌트라는 데, 여기 문서에 리액트 컴포넌트라는 데 들어가 보시면은 여기에 컴포넌트 생명주기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생명주기 생성이 되고 뭐 이런 어떤 함수를 호출하고 렌더링을 거치고 컴포넌트 did mount라는 함수를 호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예제도 같이 나와 있을 텐데요. 예제 뭐 이렇게 보시면은 좀 몇 개 있을 거예요. 이 생명주기를 나타내는 메서드들이 이게 엄청 많아요. 뭐 did mount라는 것도 있고 did update라는 것도 있고 component will unmount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should component update라는 것도 있고, 이렇게 보시면은 뭐 get 뭐예요 이거?
derived state from props,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도 있고, snapshot before update, 막 이런 것도 있네요. 그쵸? 밑에 예제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와 있군요. 그래서 클래스형에서 이 컴포넌트가 뭐 만들어지거나 삭제될 때 실행하고 싶은 그런 내용들이 있다면은 아래와 같은 함수를 사용하면 됩니다 라고 나와 있는 건데, 요거를 여러분이 잘 알아두셔야지 막 렌더링이 잘못되거나 이상하게 돌아가는 이런 것들을 피할 수가 있어요. 조금 더 그래서 어렵다라는 거예요. 자, 당연히 요거를 여러분이 짧은 시간 안에 다 공부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쵸? 그리고 다 알지도 못해요. 이 많은 생명주기 함수들을 어떻게 다 알아요. 그쵸? 그래서 핵심적인 거라고 하면은, 방금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드렸을 때 핵심적인 거다 라고 하면 이 세 개가 되겠는데요. 유지 이펙트로 사용하면 이 세 가지를 아주 쉽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함수형에서는 유지 이펙트 기능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는데, 자, 첫 번째 매개 변수에 실행시킬 콜백 함수가 전달된다 그랬죠? 사용 방법 자체가 이렇게 돼요. 첫 번째 매개 변수에 콜백 함수가 하나 들어가고, 그 안에다가 내용을 작성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만 적으셨을 때 컴포넌트 did mount 생명주기를 대체하게 됩니다. 자, 화면을 그리고 나서 유지 이펙트를 만나겠죠? 자, 유지 이펙트가 선언되어 있으면 화면을 먼저 이렇게 그리고 나서 첫 번째, 그 다음에 유지 이펙트 안에 들어있는 저 콜백 함수 안의 내용을 실행하게 된다 이거예요. 아시겠나요? 자, 이 유지 이펙트는 왜 중요하냐면은 나중에 여러분 서버에서 데이터 갖고 올 때 유지 이펙트를 쓰지 않으면 무한 렌더링에 빠집니다. 계속 돌아가요, 화면이. 왜냐면 스테이트가 계속 체인지 되기 때문에 계속 돌아가게 되는데, 그때 서버에서 어떤 데이터를 갖고 올 때 아주 중요하게 사용이 됩니다. 자, 마운트 이후에 자, 이 유지 이펙트 함수에 그냥 이렇게 적게 되면 렌더링을 거치고 나서도 계속 실행을 해요. 렌더링을 거치고 또 실행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스테이트가 체인지 되면 실행, 스테이트가 체인지 되면은 이제 렌더링 거치고 실행, 스테이트가 체인지 되면 렌더링을 거치고 실행. 자, 그래서 첫 번째, 딱 첫 번째 한 번만 실행을 시키고, 그 다음에 업데이트 이후에 실행을 하고 싶지 않으면 두 번째 매개 변수에 대괄호를 적어요. 외우세요. 자, did mount를 대체하는데, 그냥 이렇게만 적으면 어떻게 된다? 스테이트가 체인지 될 때마다 계속 실행이 돼요. 그래서 두 번째 매개 변수에 뭘 적는다? 대괄호를 적어주시면은 가장 첫 번째 컴포넌트가 올라온 다음에 딱 한 번만 실행을 하고 그 이후부터 실행을 하지 않습니다. 자, 이거부터 한번 우리가 살펴볼게요. 자,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자, 기존 파일은 5번으로 이제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app.js 하나 만들어 줍시다. app.js. 그 다음에 폴더 하나만 만들어주세요. 폴더는 뭐 훅이라고 하겠습니다. 훅이라는 폴더를 하나 만드시고,
자, 파일을 하나 만들어 줄게요. 훅 이펙트라고 할까요? 자, 파일명을 자, 이펙트, 훅 이펙트 JS라고 합시다. 펑션 자, 이렇게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요거 넣어줄게요. 프래그먼트 하나 만들고요. 이 안에다가 훅 이펙트라는 거 하나 이렇게 넣어줄게요. 자, 임포트는 여러분 이렇게 잘 해주세요. 자, 이 안에서는 우리 이펙트를 지금 바로는 여러분 사용을 할 수가 없어서 일단 스테이트 하나 만들 겁니다. 자, 그래서 밑에서는 이 아래에서 간단한 인풋 태그 하나만 좀 만들어 볼까요? 자, 타입 텍스트 하나, 자, 타입 넘버 하나. 자, 이렇게 두 개 만들어 줄게요. 그 다음에 각각의 여러분 스테이트 하나씩 그냥 따로따로 만들게요. 자, use state. 자, 요게 사실은 여러분 우리의 훅을 사용하고 있던 거죠. 그래서 자, use state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초기값, 텍스트 초기값에는 공백 집어넣을까요? 자, 공백 하나 집어넣고, 컨스트 뭐 네임, set 네임 하나, 그 다음에 age라고 할까요? set age는 use state 0으로 합시다. 자, 가장 중요한 훅일 것 같아요. 스테이트를 관리하는 훅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 기억나죠? 인풋 태그 관리하기. 각각의 이제 체인지 이벤트 이용해가지고 on 체인지 이용해서 여기서 바로 그냥 값을 바꿔버립시다. 이벤트 객체 받아서 set name에다가 2점 타겟점 value 가능하죠? 그쵸? 네, 그 다음에 밑에 마찬가지로 on change 받아서 set name 받아서 2점 타겟점 value. 자, 이렇게 값을 바꿔주시고, set name 아니죠. set age죠. 자, 그리고 value 값에다가 뭐 해준다? value 속성에다가는 name, state랑 같이 맞출 수 있게 넣어주시고, age는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 예전에 여러분 우리가 이벤트 다룰 때 했던 거니까, 그쵸? 그리고 나서 밑에다가는 결과만 찍어줄게요. 이름은 name, 나이는 age다. 이렇게 찍어줍시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뭐 그쵸?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우리가 use effect라는 걸 이제 하나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생명주기를 담당하는데, 자, use
use effect라고 적어 보시고요. 자, 이 친구는 반환이 없어요. 그쵸? 반환은 void고, 첫 번째는 이펙트 콜백 함수가 하나 들어가고요. 두 번째는 뭐 depth 뭐 이런 거 하나 들어가네요. dependency list. 자, 콜백이 들어간대요. 그럼 저희는 이제 이렇게 넣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매개 변수에다가는 내가 실행시키고 싶은 콜백을 하나 이렇게 넣어 볼 거예요. 엔터 쳐볼게요. 자, 이렇게 넣으셨을 때 우리가 어떻게 실행되는지를 한번 봅시다. 자, 플러스 메인 값을 한번 찍어 볼 건데요. 자, 생명 주기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거니까 한번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자, 값을 한번 봅시다. 이게 세로 고침을 한번 해보세요. 자, 세로 고침을 하면은, 자, 콘솔도 같이 좀 찍으면서 볼까요? 콘솔 로그 2번 한번 찍어보시고, 그 다음에 콘솔 로그 1번 한번 이렇게 찍어보시고, 그 다음에 렌더링 완료 결과를 한번 이렇게 찍어보셨을 때, 자, 세로 고침 한번 딱 해보시면은 실행 순서를 한번 보세요. 1번 세로 고침, 1번, 2번 화면 그리고 3번이 실행이 됩니다. 오케이? 네. 스테이트를 변경해 보세요. 다시 어떻게 돌아요? 1번, 2번, 렌더링 완료 3번. 스테이트를 변경하면은 1번, 2번, 3번. 1번, 2번, 3번. 자, 여기 이어서 좀 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유지 이펙트가 실행되는 형태를 봤어요. 1번, 2번, 3번. 자, 여러분이 이렇게만 사용을 하셨을 때, 여러분이 어떻게 좀 보실 수 있냐? 컴포넌트가 이제 마운트 된 이후, 그리고 이제 스테이트가 체인지 되면 다시 리렌더링을 거치게 된다 그랬죠? 마운트 된 이후에 실행 된다. 이렇게 좀 확인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두 번째 문법을 하나 볼게요. 자, 우선은 위에 거는 주석 처리를 좀 해 놓겠습니다. 자, 똑같이 만들어 볼 건데, 자, use effect 하나 만들고, 자, 내용은 똑같은데요. 두 번째 매개 변수에다가 이제 대괄호를 하나 집어넣어 볼게요. 첫 번째 매개 변수는 함수, 두 번째 매개 변수는 배열입니다. 자, 이렇게 대괄호를 넣고 이번엔 동일하게 한번 내용을 좀 작성을 해볼 거예요. 콘솔 로그 해가지고 자, 이렇게 적지 마시고 이후에만 실행됩니다. 이렇게 적어 놓을게요. 자, 두 번째 매개 변수에 여러분 대괄호를 주시게 되면은 첫 번째 마운트에만 동작을 해요. 첫 번째 마운트. 자,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이 직접 실행을 시키면서 한번 보셔야 되는데, 자, 세로 고침을 일단 한번 하시고, 자, 세로 고침 한번 한 상태에서 1번 실행이 되고, 그쵸? 그 다음에 2번
실행이 되고, 그 다음에 3번 일단 실행이 된 거, 여기까지는 뭐 똑같습니다. 자, 근데요, 제가 스테이트 값을 바꿔볼게요. 자, 이거 스테이트 값을 바꿨는데 유지 이펙트는 다시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쵸? 자, 위에랑 다른 점을 여러분 숨은 그림을 찾으세요. 일단 첫 번째 마운트에 동작되는 건 동일했는데 스테이트를 바꾸더라도 유지 이펙트는 동작이 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매개 변수에 대괄호를 여러분 주시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 첫 번째 마운트에만 실행되는 모형이 됩니다. 자, 요거는 이제 주의하실 게, 여러분이 그냥 이렇게만 써놓으시면 나중에 무한 루프에 빠질 수가 있어요. 계속 렌더링 될 때마다 실행되는 그런 형태를 갖고 있죠. 그래서 대괄호 문법 이렇게 넣으면 딱 한 번만 실행된다,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시 우리 본문으로 좀 돌아가서 조금 더 다른 문법들을 이제 확인을 좀 해볼게요. 여기까지는 이제 본 것 같아요. 그쵸? 한번 렌더링 될 때마다 실행되는 거, 그 다음에 대괄호를 주게 되면 한 번만 실행된다. 자, 그 다음 밑에를 좀 볼까요? 특정 값에 의해서 컴포넌트가 업데이트되고 난 이후에 실행하고 싶을 게 있다면 문법이 조금 진화를 하는데요. 자, 대괄호 문법에다가 해당 스테이트를 갖다가 넣어주시면 돼요. 자, 제가 대괄호 문법에 name이라고 이렇게 갖다가 집어 넣었습니다. 그러면 name이 업데이트된 이후 첫 번째 마운트 동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name이 업데이트 될 때만 동작을 해요. 뭔가 다 비슷비슷해 보이는데 여러분 조금 다르거든요. 만약에 위에 같이 여러분 그냥 해 놓으시면 모든 스테이트가 다 업데이트 될 때마다 무조건 실행이 됩니다. 어떤 스테이트 하나가 업데이트 될 때마다 렌더링이 계속 실행이 됐었죠. 자, 아래같이 대괄호 안에 이제 내가 렌더링 이 값이 변할 때 동작할 스테이트 변수를 갖다가 넣어주시면은 요 네임이 변할 때만 유즈 이펙트를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럼 여러 개 할 수도 있나요? 여러 개 할 수도 있어요. 콤마 찍고 나열하시면 돼요. 또 있다? 그러면 콤마 찍고 나열, 콤마 찍고 나열. 자, 이렇게 되면 여기 있는 값들이 변할 때마다 요 유즈 이펙트를 실행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주석 처리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정 값이 업데이트 될 때 실행됩니다. 자, 유즈 이펙트 함수 하나 넣어주고요. 자, 두 번째 매개 변수 배열 들어가는 거 똑같은데, 자, 위에 변수 보시면 지금 name과 age 있습니다. 스테이트 값, 그쵸? name과 age. 여기에서 제가 name만 한번 넣어볼게요. 자, 이렇게 name을 넣고 결과를 한번 출력을 해봅시다. 자, 다시 한번 세로 고침을 하시고, 세로 고침. 자, 일단 마운트 될 때 한번 실행됐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제가 age를 바꿔볼게요. age 먼저. 자, age를 바꿀 때는 실행이 되지는 않아요. 그쵸? age 바꾸고 있어요. 자, 근데 제가 name 값을 한번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name 값을 하나 변경을 하면은 1번, 2번, 그 다음에 name 업데이트가 됐을 때 동작을 하죠. 자, 이렇게 사용을 해주시면은 이제 특정 값에서만
특정 값이 업데이트되고 나서 처리할 작업을 기술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자, 하나만 써야 되는 건 아닙니다. 만약에 뭐 스테이트 10개 중에 난 뭐 네임과 에이지 바뀔 때만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콤마로 나열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지금은 이렇게 적었을 때 네임 값이 변할 때도 동작을 하고 에이지가 변할 때도 동작을 하게 됩니다. 한번 확인 마찬가지로 해보세요. 업데이트 위에 한번, 그 다음에 값이 이렇게 이제 에이지가 변하더라도 실행이 되고요. 값이 변하더라도, 네임 값이 변하더라도 실행이 됩니다. 자, 여기 봅시다. 마지막 네 번째 문법 한번 볼게요. 네 번째 문법은 잠깐 조금 더 밑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자, 언마운트 직전, 이 컴포넌트가 사라지기 직전에, 그러니까 디스트로이 된다고 표현을 하죠. 컴포넌트가 사라진다. 자, 이때도 유즈 이펙트를 동작하게끔 만들어 주실 수가 있는데, 아직 우리가 컴포넌트가 사라진다라는 개념을 여러분 뭐 잘 모를 것 같아요. 왜냐면 그렇게 만들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일단은 봅시다. 자, 언마운트라는 거는 이 컴포넌트가 화면에서 사라질 때를 의미해요. 사라질 때. 자, 컴포넌트가 화면에 사라지기 전에 뭔가 정리 작업을 해야 될 게 있다면은 return이라는 걸 여러분이 만들어 줄 수가 있고, return 안에 함수를 적습니다. 그러니까 함수를 return을 해주는 거예요. 자, 요렇게 적어 주시면 이 구문이 있다면, 요 아래 구문이 있다. 그러면 이거는 언마운트 될 때, 그러니까 이 컴포넌트가 사라질 때요. 이때 동작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일단은 한번 적어 봅시다. 지금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return이라는 키워드에다가 함수를 적어 볼게요. 아니, 이런 게 된다고? JS는 이게 가능하잖아요. 그쵸? 우리가 객체 리턴 하려면은 이렇게 쓰고, 배열 리턴 하려면 뭐 이렇게 쓰고, 또는 뭐 변수값 리턴 하려면 뭐 이렇게도 쓸 수 있고, 마지막으로 함수를 반환에 거는 것도 가능했죠. 이렇게. 그쵸? 이걸 화살표 함수로 나타내면은 이렇게 될 텐데요. 자, 여기다가 제가 내용을 하나만 그냥 적어 볼게요. 자, 이게 어떻게 동작이 되는지를 한번 볼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사실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세로 고침을 한번 하신 다음에 일단 요거 한번 출력이 됐습니다. 요거, 그쵸? 제가 스테이트 값을 한번 체인지 해볼게요. 스테이트 체인지를 했는데, 자, 1번, 2번이 실행됐어요. 먼저, 그쵸? 자, 그 다음에 기존에 만들어져 있던, 언마운트라는 게 하나 이제 출력이 되게 됐는데, 기존에 들어있던, 컴포넌트를 여러분 알게 모르게 삭제를 하게 되고, 다시 생성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뭔가 지금 네임 값이 그러니까 기존에 만들어져 있던 게 사라지게 되고, 다시 그 다음에 유지 이펙트 안에를 실행하게 됐죠. 새로운 유지 이펙트.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은 화면이 이제 리렌더링 되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이 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값을 바꾸면 1번, 2번 실행이 되고, 언마운트 되고, 기존 게 언마운트 돼서 내려가고, 그 다음에 다시 새로운 컴포넌트가 만들어져서 실행이 내려오는 형태입니다. 자, 확인되세요? 처음에는 여러분 언마운트라는 개념이 없잖아요. 그쵸? 처음에 보면은 실행이 되지 않았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값을 바꿨다 이러면 싹 지우고 다시 만든다 그랬죠? 싹 지우고 다시 만들 때 언마운트, 기존에 있던 게 언마운트 돼서 내려가고, 그 다음에 다시 새롭게 생성된 이제 화면이 유지 이펙트 부분이 동작되는 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업마운트는 사실 크게 여러분이 쓸 거는 없어요. 그 뭐 무조건 뭐 작성해야 된다 그런 건 아닌데, 보통 여기 어떤 이제 작업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뭐 정리할 작업 그런 걸 위주로, 그 어떤 정리할 작업들 위주로 사용이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업마운트에서는 하나 이제 좀 주의하실 게 있습니다. 자, 뭐냐면은 제가 요 안에서 네임 스테이트 값을 한번 찍어 볼게요. 자, 지금 이제 네임이라는 스테이트 값을 업마운트 될 때 찍어 봤는데, 자, 인풋의 값이 바뀌기 직전 값이 나옵니다. 이건 당연한 거 아닐까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 A를 적고 B를 적었다. 그러면 이제 스테이트는 A, B로 만들어지게 되는데, 스테이트는 A, B로 체인지가 되죠. 근데 B로 바뀌기 이전이기 때문에 A가 나온다 이거예요. 맞죠? 한번 확인을 해 봅시다. 자, A를 적으면 직전 값은 없었어요. 그쵸? 자, 제가 B를 적어 볼게요. 그러면 이제 A가 나오는데, 뭐 생명 주기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 당연한 겁니다. B로 바꾼다 그러면은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 거고, 다시 화면을 그리는데 업마운트 되기 전, 기존 게 지워지기 전이니까 당연히 어떤 값이 나온다? 기존에 있던 값이 출력이 된다 이거예요. 기존에 있던 값. 자, 요것도 같이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뭐 스테이트가 AB 일 때 AB로 변경할 때 A가 출력된다 이거죠. 자, 이렇게 네 가지 상태만 여러분 알아두시면 돼요. 일단은 정리. 자, 그냥 쓴다 그러면 렌더링 완료 시에 실행이 되고, 변경이 될 때마다, 이 값들이 변경될 때마다 전부 다 실행이 됩니다. 자, 만약에 여기다가 배열만 딱 주게 되면, 빈 배열을 주게 되면 한 번만 실행이 된다. 그 다음에 특정 스테이트가 업데이트 될 때 내가 실행하고 싶은 게 있다면은 배열 안에 그 스테이트 값을 쭉 지정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업마운트 될 때, 이게 이제 지워지기 직전에, 삭제되기 직전에 여러분 내용 작성할 게 있다면은 return에다가 함수를 걸어줍니다. 이렇게 네 가지의 상태입니다. 자, 이 네 가지 상태가 제가 아까 이제 막 열심히, 여러분은 막 혼동하셨겠지만, 제가 이 네 가지의 그 클래스형으로 제가 일단 그려놨잖아요. 그쵸? 이 클래스형에서 사용하는 함수들의 형태를 대체할 수 있는, 거의 뭐 90% 호환 가능하게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문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 업마운트라는 걸 조금만 일단은 더 한번 확인을 해볼 건데, 잠깐 이제 상위 클래스로 한번 가볼게요. 자, 여기 상위 클래스로 가봅시다. 자, 이 업마운트라는 거는 여러분이 지금 이제 리렌더링 되기 전에 기존 게 지워진다라 그랬는데, 조금 더 확실히 보고 싶으면 여기서도 우리가 문법을 좀 써볼 수도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요게 여러분 사라지게 되면, 그러니까 화면에서 요게 안 나타나게 되면 말 그대로 컴포넌트가 업마운트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나타나게 되면은 컴포넌트가 마운트 되는 거고, 그쵸? 업마운트, 마운트, 업마운트, 마운트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자, 요 상위에서도 우리가 필요하다면 여러분 언제든지 여태까지 배운 모든 문법을 다 쓸 수 있어요. 여태까지 배운 모든 문법. 자, 그럼 간단하게 화면을 지웠다가 만들었다가, 지웠다가 만들었다가 할 수 있는 기능을 하나 좀 붙여볼게요. 자, 요 프래그먼트 안에다가 버튼 하나 만들어 봅시다.
자, 이 훅 이펙트라는 이 부분을 클릭했을 때 이제 지웠다가 클릭했을 때 만들었다가 이렇게 한번 해볼 건데, 이렇게 보시면 언마운트의 개념을 좀 더 확실히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벤트 하나 걸어줄게요. 우리 on change가 아니고 on click. 자, 이벤트 걸고 핸들 비지블이라고 할게요. 컨스트 핸들 비지블 하나 이렇게 생성을 해봅시다. 자, 엄청 쉬우니까 한번 잘 보세요. 자, 보였다 안 보였다 하게 만들 건데 스테이트 변수가 하나 필요합니다. 자, 컨스트 비지블이라고 하고 set 비지블이라고 만들어주죠. 그 다음에 use 스테이트 하나 만들어줍시다. 자, 이 값은 처음에 true로 불린 타입으로 하나 선언을 해 놓을게요. 자, 요걸 클릭을 하면 핸들 비지블 실행이 되고, true를 false로, false였으면 true로 바꾸면 되죠. 그러면 아마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네요. set visible 해서 반대로, 자, 이렇게 해주면은 이 스테이트가 먼저 어떻게 좀 바뀌는지부터 한번 볼까요? 자, 아래쪽에다가는 여러분 간단하게 스테이트 하나만 찍어주세요. visible 요것만 한번 봅시다. 자, 화면을 새로 고침하시고, 화면 새로 고침하시고, 지우기 누르면은 자, 여기 있는 거 여러분 콘솔로 찍어보세요. 콘솔 로그 하셔서, 자, 이렇게 찍어봅시다. 자, 우선은 결과를 보면은 바뀌었다가, 그쵸? 바뀌었다가 자, 바뀌었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요걸 이용해서 여러분 어떻게 만들 거냐, 요거 보였다가 사라졌다가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예전 같은 경우는 if else 구문으로 만들었죠. 지금은 3학년산식으로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 중괄호를 이제 하나 열고, 자, 비지블이 true였다 그러면 훅 이펙트를 이렇게 보여지게 만들고요. 아니었다 그러면 널 값을 보여지게 만들게요. 자, 그 다음 글자도 마찬가지. 글자 여러분 글자 부분도 바꿨다가 보였다가 할 수 있겠죠, 그쵸? 얘도 마찬가지로 중괄호 열고, 자, 비지블 true였다 그러면 true였으면 숨기기죠. 숨기기로 보여야 되죠, 그쵸? 아니면은 뭐 보이기 이렇게 합시다. 자, 굉장히 쉽게 컴포넌트를 감췄다가 보였다가 하게 할 수 있는데, 자, 누르면, 그쵸? 누르면 사라졌다가 누르면 다시 나타나요.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보셔야 될 거는 숨길 때 언마운트가 실행되는 걸 보면 돼요. 자, 여러분 눈에서 컴포넌트가 사라졌죠, 그쵸? 이때 언마운트가 잘 실행이 됐고요. 다시 보일 때 이펙트 부분이 만들어지죠, 그쵸? 컴포넌트가 마운트 될 때 실행된다잖아요, 그쵸? 자, 요렇게 없어질 때 실행되고, 생성될 때 실행되고, 렌더링 될 때 실행되고. 자,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석도 잘 적어 놓으세요. 언마운트 값 확인. 자, 유즈 이펙트 사용을 하실 때 여러분 주의하실 점이 하나 있습니다. 자, 유즈 이펙트 안에서도 여러분이 필요하면은 set 메서드를 이용해서 스테이트 값을 체인지 하실 수 있는데, 자, 유즈 이펙트 안에서 객체 타입 스테이트를 체인지 하는 경우에는 무한 루프에 빠지게 됩니다. 객체 타입 스테이트. 자, 일반 스테이트 값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문자열이나 숫자 또는 뭐 불린 타입 변수 이런 것들은 상관이 없는데, 객체 타입 스테이트를 한 번에 여러분 바꾸게 되면은 무한 루프에 빠지게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예제 코드를 한번 볼게요. 자, 개발 시에 실제로 많이 만나게 되는 프로그램 코드인데요. 자, 여기 유즈 이펙트 부분 보면은 네임 값이 체인지 될 때, 자, 네임 값이 어떤 변화를 일으킬 때, 이때 우리 스테이트 값을 체인지 했어요. 유즈 이펙트 안에서. 체인지 되기 전에 어떻게 했냐면은 뭐 기존에 갖고 있던 값 가지고 와서 복사를 하나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스테이트 값 체인지를 일으켰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네임 값이 실제로 이제 값이 변했다 그러면은 스테이트를 통해서 업데이트가 일어나겠죠. 자, 얘가 문자열 변수 같은 경우는 괜찮은데, 객체라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좀 볼까요? 자, 우선 업데이트 한번 시켰다. 그러면은 값이 바뀌었겠죠? 언마운트가 진행이 되고 다시 그릴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 보면은 네임 값이 변했을 때 유즈 이펙트를 실행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쵸? 자, 네임 값이 변했을 때 다시 그럼 유즈 이펙트 부분을 또 실행을 하겠네요. 또 setName을 만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시 렌더링을 시키겠죠? 이거의 반복이 됩니다. 순식간에 엄청난 속도로 반복이 올라가고 어플리케이션이 굉장히 느려져요. 자, 이게 일반 변수 같은 경우는 여러분 값이 실제 변하는 값 자체가 이제 없기 때문에 괜찮은데, 객체가 이렇게 업데이트 되면은 값이 안 변했더라도 요거는 이제 주소 값이 변하죠.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이 친구랑 우리가 새롭게 이렇게 복사해서 갖고 온 이 친구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스테이트가 변화됐다고 판단을 하고 무한 루프를 돕니다. 자, 요거를 주의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만들다 보면은 이런 경우에 좀 빠질 수 있는데, 자, 그런 경우에 또 해결법들이 있어요. 자, 방법들이 상당히 많으니까 혹시 나중에 이제 이런 경우를 만나신다면 어떻게 처리해라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고 확인을 좀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